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라마 리뷰하는 우니즈입니다. 오늘은 SBS의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귀궁 6회 뇌피셜 소설로 돌아왔어요. 귀궁은 단순히 테마와 로맨스를 넘어서 모든 생명들, 바위 하나, 나무 하나, 작은 동물 하나에도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믿던 옛사람들의 세계관을 아름답게 그려내는 작품이에요. 인간의 오만한 욕망이 세상을 파괴하지만 그 속에서 희생과 사랑으로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는 우리 가슴을 울리죠. 이 드라마는 인간의 잔혹함과 숭고함,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깊은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잊고 지내던 가치를 되새기게 해요. 자, 지난 4회까지의 이야기를 꼼꼼히 복습해볼까요? 1회에서 여리는 이무기, 강철이와의 악연으로 무당의 운명을 거부했어요. 그녀는 조모 만신 넙덕의 신기를 물려받았지만 강철이의 저주로 삶이 망가졌죠. 어린 시절 여리는 마을에서 큰 무당이 될 거라 기대받았지만 강철이가 그녀의 할머니를 죽이고 삶을 파괴하자 안경장인으로 평범한 삶을 꿈꿨어요. 그러던 중 첫사랑 윤갑이 그녀를 찾아와 도성으로 함께 가자고 했죠. 윤갑은 서울 출신의 검서관으로 약골이지만 비상한 지혜와 개혁적 사상으로 이정 임금의 신뢰를 받는 인물이에요. 하지만 도성으로 향하던 중 윤갑은 죽음을 맞이하고 강철이에게 몸을 빼앗기며 이야기는 급변했어요. 강철이가 윤갑의 몸에 갇혀 인간의 오감을 만끽하며 기묘한 행동을 일삼았어요. 그는 인간의 음식을 탐하고 바람을 느끼며 웃음을 터뜨리는 등 요상한 행각으로 검서관 윤갑이 미쳤다는 소문이 도성에 퍼졌죠. 여리는 윤갑의 혼령을 되찾아 그를 살리려 결심했어요. 그녀는 강철이를 증오하지만 윤갑의 몸에 깃든 그를 어쩔 수 없이 마주하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죠. 그러던 중 여리가 윤갑의 혼령이 갇힌 곳을 알아내고 위험한 굿판을 벌였어요. 강철이는 여리를 곁에서 지키며 걱정했지만 그가 두려워하는 무언가 아마도 팔척귀가 암시됐어요. 그의 눈빛에는 천년의 분노와 미묘한 설렘이 교차했죠. 여리가 강철이를 몸주신으로 모시겠다고 제안했지만 강철이는 인간 따위가 감히 라며 불같이 화를 냈어요. 결국 음사를 벌였다는 이유로 둘은 벌에서 쫓겨났고 넙덕의 무구를 찾기 위해 내불산으로 향했죠. 오늘 귀궁의 깊은 주제를 담아 5-6회 우니즈의 뇌피셜을 풀어볼게요. 신비로운 신당에서 여리와 강철이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질까? 팔척귀의 정체는 무엇이고 윤갑의 혼은 돌아올 수 있을까? 여리의 헌신, 강철이의 변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섬세하게 그려냈어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귀궁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여리는 윤갑을 부축하며 신당에 이끼 덮인 계단을 올랐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경비석이 쥐어져 있었다. 신당 중앙에는 만신 넙덕의 무구 경비석이 박힌 은빛 칼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여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칼로 윤갑의 혼을 되찾을 거야. 윤갑의 눈이 파랗게 빛났다. 강철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그 약해 빠진 인간을 구하려고 이 몸은 이미 내 것이다. 네가 뭘 하든 소용없어. 여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봤다. 강철이, 넌 인간을 증오하지만 날 위해 곁에 머물렀잖아. 내가 굿판을 벌일 때 넌 날 지켰어. 그건 너도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거야. 그녀의 맑은 눈빛이 강철이의 차가운 비늘을 뚫고 들어갔다. 강철이는 당황하며 한 발 물러섰다. 너 같은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 천년 동안 인간들은 내 동족을 죽이고 산을 부수며 신성을 짓밟았다. 그의 목소리에 분노와 미묘한 떨림이 섞였다. 여리는 부드럽게 말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야. 이 신당의 바위는 아직도 너를 기억해. 나도 너를 믿어.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윤갑의 손을 덮었다. 강철이는 그 따뜻함에 숨을 멈췄다. 천년의 고독 속에서 여리의 믿음은 그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다. 왜 악신인 나를 위해 내 자신을 던지는 거지? 강철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여리는 미소 지었다. 네가 악신이든 이무기든 내겐 소중한 존재야. 윤갑도 너도. 그녀의 말은 신당의 고요를 채웠다. 갑자기 숲이 흔들리며 검은 안개가 몰려왔다. 팔척귀의 하수인, 수살귀가 이끄는 그림자 정령들이 신당을 에워쌌다. 여리가 경비석을 들어 주문을 외웠지만 강철이의 비미로 약해진 그녀의 신기는 불완전했다. 정령의 날카로운 발톱이 여리를 노렸다. 강철이가 앞으로 나섰다. 여리 뒤로. 그는 손을 휘두르며 푸른 회오리를 소환했다. 바람이 정령들을 산산이 흩어버렸지만 윤갑의 약한 몸은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휘청였다. 여리는 윤갑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왜 날 구한 거야? 인간은 너에게 상처만 줬잖아. 강철이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네가 날 몸주신으로 모신다 했을 때 분노했지만 내 눈빛이 내 천년의 증오를 흔들었다. 그의 눈에 인간의 감정 슬픔, 설렘이 스며들었다. 여리는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강철이, 넌 이미 변하고 있어. 네가 두려워하는 팔척기 우리 함께 맞서자. 한편 왕궁에서는 임금이 원자의 병세에 괴로워했다. 어린 아들의 창백한 얼굴, 이부자리에서 들리는 희미한 신음소리는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 중전이 다가와 속삭였다. 전하, 팔척귀는 우리 가문이 저주예요. 금기를 깨지 않으면 원자를 구할 수 없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모성애와 어두운 비밀이 뒤섞여 있었다. 임금은 이를 악물었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선 악마와도 손잡겠다. 그는 맹인 박수무당 풍산을 불러 금지된 퇴마 의식을 준비하라 명했다. 풍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전하, 이 의식은 왕궁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신당으로 돌아와 여리는 넙덕의 은빛 칼을 들었다. 강철이, 이 칼로 윤갑의 혼을 불러올 거야. 하지만 너도 사라질지도 몰라. 강철이는 침묵했다. 그의 푸른 눈동자에 미약한 떨림이 스쳤다.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여리는 칼을 높이 들었다. 신당의 바위가 미세히 떨리며 고대의 기운이 깨어났다. 갑자기 신당이 흔들리며 팔척귀의 으스스한 웃음소리가 울렸다. 이무기, 무녀 너희는 내 먹잇감이다. 그림자가 신당을 덮쳤다. 여리가 경비석을 들어 올렸지만 강철이가 그녀를 감쌌다. 이번엔 내가 너를 지킨다. 그의 몸에서 푸른 비늘이 반짝였다. 정령들이 달려들자 강철이는 회오리를 일으켜 신당을 지켰다. 하지만 그 순간 은빛 칼이 빛을 뿜으며 윤갑의 혼이 흐릿한 형체로 나타났다. 여리가 칼을 휘두르려는 찰나 윤갑의 혼이 깨어나며 여리 날 살려줘라고 속삭였다. 강철이와 윤갑의 모습이 동시에 여리 앞에 서며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다. 팔척귀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누굴 선택하든 너희 모두 내 것이다. 내불산, 신당, 검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팔척귀의 그림자가 물러갔다. 여리는 넙덕의 은빛 칼을 쥔 채 두 존재 강철과 윤갑을 마주했다. 윤갑의 혼은 흐릿한 형체로 서서 속삭였다. 여리 날 살려줘. 강철이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이 몸을 지켰다. 네가 원한다면 떠나주마. 그의 푸른 눈동자에는 천년의 고독과 미묘한 설렘이 뒤섞였다. 여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너희 둘 다 내게 소중해. 팔척귀의 웃음소리가 신당을 다시 뒤흔들었다. 감정 따윈 부질없다. 무녀, 수살기가 이끄는 검은 정령들이 이 신당을 에워쌌다. 그들의 눈빛은 굶주린 짐승 같았다. 여리가 경기석을 들어 올리자 강철이가 그녀 곁에 섰다. 내 믿음이 나를 바꿨다. 이번엔 내가 싸운다. 그는 푸른 비늘을 뿜으며 정령들을 향해 돌진했다. 회오리가 신당을 휩쓸었지만 윤갑의 약한 몸은 점점 더 버티기 힘들었다. 강철이는 이를 악물며 여리를 바라봤다. 내가 너를 지킬 수 있다면 이 몸 따윈 버려도 좋아. 궁궐에서는 임금과 박수무당 풍산이 금지된 퇴마 의식을 시작했다. 원자 침상 주위로 촛불이 깜빡였고 풍산의 낮은 주문 소리가 궁궐을 채웠다. 풍산이 경고했다. 전하, 이 의식은 팔척귀를 약화시킬 수 있지만 왕궁의 저주를 깨울 수도 있습니다. 중전 박씨의 가문이 얽혀 있어요. 임금은 단호히 말했다. 내 아들을 구하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 중전 박씨는 어둠 속에서 지켜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부적이 쥐어져 있었다. 신당으로 돌아와 여리는 은빛 칼로 의식을 시작했다. 윤갑, 돌아와. 그리고 강철이, 너도 사라지지 마. 그녀의 주문에 신당이 빛으로 가득 찼다. 강철이의 비늘이 점점 더 밝게 빛났고 윤갑의 혼이 점차 선명해졌다. 하지만 팔척귀의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무녀, 내 선택은 모두를 파괴할 것이다. 검은 안개가 여리를 덮쳤다. 강철이가 그녀를 감싸며 외쳤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의 몸에서 푸른 빛이 폭발하며 안개를 밀어냈다. 의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 중전 박씨의 부적이 왕궁에서 빛을 뿜었다. 풍산이 놀라 외쳤다. 전하, 중전이 저주를 깨우고 있어요. 임금은 중전을 노려봤다. 중전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차갑게 웃었다. 팔척귀는 우리 가문이 원한이다. 원자를 구하려면 왕가의 피가 필요해. 그녀의 말은 임금의 가슴을 찔렀다. 신당에서는 여리가 칼을 높이 들었다. 강철아, 나를 믿어줘. 그녀의 주문이 끝나자 윤갑의 혼이 완전히 깨어났다. 하지만 강철이의 형체도 점점 흐릿해졌다. 여리가 외쳤다. 강철이, 가지마. 강철이는 미소 지었다. 내 믿음 덕에 난 처음으로 인간을 이해했어. 그의 손이 여리의 뺨을 스쳤다. 임금은 중전의 배신을 알게 되고 왕궁은 저주의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귀궁 56회 뇌피셜 소설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7회 뇌피셜 소설에서 다시 만나요.